자, 이제 우리 수투 마지막 단원입니다. 정적분의 활용 단원을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우리가 이전 시간에 부정적분을 배우고, 적분하는 법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정적분이라는 것도 배워서, 그 부정적분한 결과에다가 이제 어떤 뭐 값을 대입해가지고 정적분, 어떤 계산을 이제 많이 했었거든요, 이제. 근데 이제 되게 의미 없는 계산을 하는 것처럼 느꼈을 수도 있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계산일까? 이 생각이 좀 들었을 수도 있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미분 적분은 끊어진 함수를 다루진 않고 이어져 있는 연속인 함수에 대해서 다룰 건데, 자, 이런 조건을 생각해 볼게. 어떤 함수가 있는데 항상 x축보다 위에 그려져 있어. 그 구간에서 항상 함수값이 0 이상 x축보다 위에 그림이 그려졌을 때 그 함수와 x축이랑 그 다음에 그 닫힌 구간 있죠. 닫힌 구간을 내가 만약에 a에서부터 b까지 이렇게 정해 놓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그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요 넓이 있죠, 요 넓이. 요 넓이가 우리가 이전 시간에 했던 정적분입니다, 이게. 우리가 앞 단원에서 되게 의미 없는 계산을 하는 것 같이 보였던 저 정적분이 사실 저 넓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계산이라는 거죠, 이게 사실. 이게 왜 저렇게 되는지는 여기서는 따로 고등과정에서는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 고등과정에서는. 고등과정에서는 진짜 딱 겪어서 봐도 함수가 이러한 조건을 만족할 때 그 둘러싸인 넓이가 이거랑 같다라고 고등과정에서는 저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애초에. 근데 왜 저게 적은가는 이제 이 과정을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은 지금은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아, 그냥 x축보다 위에 있는 함수가 x축과 둘러싸인 넓이가 정적분으로 정의가 되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는 일단 받아들이고 가셔야 됩니다. 받아들이고. 자, 근데 이거를 좀 더 일반화할 거야, 일반화를 내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전제 조건이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잖아요, 그지? 근데 함수를 우리가 그리다 보면은 x축보다 밑에 있는 함수도 당연히 있고, 또 x축을 가로지르는 함수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다양하게 함수가 그려질 수 있는데, 그런 일반적인 상황을 다 이제 포함해서 포괄하는 식이 있어. 자, 어떤 함수가 x축과 그 닫힌 구간의 경계, x는 a, x는 b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어떻게 이제 표현이 되느냐. 자, 닫힌 구간 a에서부터 b까지 그 함수를 적분을 하기는 하는데 그냥 저렇게 쓰면 그 위에 거랑 다를 바가 없잖아. 위에 거는 무조건 함수가 x축 위에 있을 때만 가능한 식인 거야. 밑에 있을 수도 있고 가로지를 수도 있으니까 일반화하면 절대값으로 하셔야 됩니다. 절대값으로. 왜 절대값인지를 이제 밑에서 얘기할 거예요, 이제. 보시면. 자, 요거 볼게요, 이제. 자, 그 함수가 x축과 어떠한 위치 관계를 갖는지 세 가지 케이스가 있다, 이거야. 첫 번째 케이스. 만약에 어떤 함수가 항상 x축보다 위에 그려진다면, 그 닫힌 구간에서 위에 그려진다면, 이 1번은 우리가 처음에 봤던 거랑 상태가 똑같습니다. 항상 x축보다 위에 그림이 그려진다면, 우리는 그 x축보다 윗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그 넓이 그 식이 요거였잖아. 절대값 없는 거. 근데 우리 지금 fx가 항상 0 이상이기 때문에 그 얘에 절대값을 붙여도 상관없지 않아요, 얘들아? 절대값을 이렇게 붙여도. 어차피 fx가 양수라면은 저렇게 절대값을 붙이나 안 붙이나 똑같은 결과일 거야. 이거는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우리 원래 절대값이 나오면은 그 안에 있는 부호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fx가 항상 0 이상의 조건이라면 이거 절대값 그대로 벗겨져서 나올 거 아니야, 그죠? 반대로 한 거야, 반대로 해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2번도 있습니다. 2번 상황은 이제 뭐냐면은, 2번은 잠깐만, 이거 지금 2번은 이거야, 이제. 이번에는 함수가 x축 밑에 그려질 때야. 밑에 그려질 때인데, 우리 이 함수를 x축 대칭을 한 그 마이너스 붙인 함수 있죠? x축 대칭하면 이렇게 점 올라갈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 함수 f가 x축이랑 이루는 넓이가 0인데, 근데 대칭 이동을 한 함수가 x축이랑 이루는 부분의 넓이도 동일하단 말이야, 얘가 이제. 대칭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x축 아랫부분에 있는 그 넓이를 구하려면은
대칭 이동을 해가지고 이 함수와 x축이 이루는 넓이를 구할 거야. 이 함수와 x축이 이루는 넓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번에 이 마이너스가 붙은 이 함수는 그 x축보다 항상 위에 그림이 그려지니까 이제는 이 함수를 적분하게 돼요. 이 함수를. 즉 마이너스가 붙은 함수를 적분해주면 이 넓이 s가 표현이 된다 이거지. 자, 근데 우리는 일반화하는 겁니다. 일반화. 절대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값으로 이렇게. 절대값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거야. 마이너스 빼주시고. 마이너스 빼주시고 그냥 절대값입니다. 그냥 절대값. 그냥 절대값입니다. 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은 지금 애초에 처음에 f라는 함수가 x축보다 아래에 그림이 그려지니까 fx의 함수값이 0 이하인 상황이니까 우리가 절대값을 처리해 줄 때 안에 있는 게 음수면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식이 성립하겠죠. 자, 그래서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을 때, 밑에 있을 때 어떤 케이스이든 그냥 저렇게 그냥 절대값으로 다 퉁쳐 놓을 수가 있어. 저렇게. 근데 자, 요거 잘 봐야 돼. 요거. 세 번째 상황이에요. 세 번째 상황. x축이랑 가로지를 때가 있어. x축이랑 가로지를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위에 1번, 2번을 약간 섞어 놓은 거거든. 섞어 놓은 거. 자,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자, 먼저 A에서 B 사이의 구간을 이제 보는데 그 구간 안에서 C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x축보다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가 달라지죠, 지금. 자, A에서 C까지는 x축보다 위에 있어. 이 넓이를 구하는 식이 요거야. 그냥 정적 보내준 거. 근데 이 아랫부분 넓이 있잖아. 요 아랫부분 C에서부터 B 사이의 구간 있잖아. 저 넓이를 구하려면은 우리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 마이너스를 붙여서. 자, 근데 위에 사실에서 이거 절대값으로 합쳐놓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아까 절대값으로.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뭐 이렇게 되는 것이지, 그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봐봐. 절대값 함수에 대해서 자, A에서 C 사이의 구간을 적분하는데 이어서 C에서부터 B 사이의 구간을 적분하니까 적분 구간이 자, AC 구간, CB 구간 이렇게 더하는 거야. 한 번에 표현하면은 A에서 B까지를 한 번에 적분하는 거야. 한 번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거야.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케이스이든 간에 항상 x축보다 위에 있냐 밑에 있냐 가로지르냐 상관없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함수와 x축이 이루는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에는 절대값으로 적분해 주는 게 맞습니다. 절대값으로. 이렇게 적분을 해줘야 돼. 이렇게 적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적분을 해줘야 돼.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아직 넘어가시는 게 아니고 밑에 여백이 좀 있으니까 좀 더 써야 될 게 있어. 자, 정리할게. 어떤 함수와 x축이 이루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먼저 그 함수가 항상 x축보다 위에 있는 함수인지 아래에 있는 함수인지 가로지르는 함수인지를 먼저 판단을 해야 돼. 그러려면은 우리는 그 함수를 그릴 수가 있어야 되더라.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야 돼. 그림을 그려야지만이 x축과의 위치 관계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치 관계를 한번 따져 본 다음에 이 함수가 만약에 항상 x축보다 위에 있는 함수다. 근데 만약에 넓이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냥 그 함수를 정적분하면 되고, 근데 만약에 이 함수가 항상 x축보다 밑에 그려지는 함수야. 그 밑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여기. 그러면은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을 해야 된다 이거야. 그 넓이를 구하려면은. 자, 반대로 x축을 가로질러 가지고 x축 윗부분 아랫부분의 넓이를 둘 다 구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 C를 기점으로, 즉 이 교차점 있죠. x축하고의 교차점을 기준으로 해서 구간을 나눠 가지고 그 x축보다 위에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플러스로 적분을 하고, 저렇게 플러스로 적분하고,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구간에 해당되는 그 함수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정적분을 해야 된다 이거야. 구간을 나눠 가지고 이렇게 이제 판단에 대해서 할 거야. 자, 그리고 또 이거를 좀 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 그럼 만약에 있잖아, 얘들아. 내가 이러한 정적분을 한번 생각해 볼게. 이러한 정적분. 자, 이러한 정적분을 생각해 볼게.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 수가 있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해볼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정적분의 값이 만약에 뭐 이런 2라는 수가 나왔다고 쳐봐. 그러면은 이의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은 그 A에서부터 B까지 이 함수가 x축이랑 이루는 넓이가 2다. 맞습니까?
이 정적분이 결과가 2라는 거는 이 함수 f와 x축이 이루는 넓이가 2다. 맞니 이거? 아니죠.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 x축하고 이루는 넓이는 절대값이어야 된다고. 절대값. 근데 만약에 절대값 안 하고 그냥 정적분한 게 2가 나왔다. 이건 어떤 결과가 나올 수가 있냐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야. 그 함수가 뭐 예를 들어서 항상 이렇게 x축 위에만 있어가지고 이 넓이가 2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어떤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느냐.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 x축을 가로지르는 상황이야. 그래가지고 가로지르는 상황이어서 여기 넓이를 내가 a라고 두고 여기 넓이를 내가 b라고 둘게 이제. 그랬을 때 a 빼기 b가 2야 얘들아 이거. a 빼기 b가 2. 요거 왜 인지 알겠니 저거? 자, 잘 생각해야 돼. 이 정적분의 값이 2라는 거는 뭐 이런 상황일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었다, x축을 가로지르는 상황이었다, 뭐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 정적분을 내가 구간을 한번 끊어보자. 이제 이렇게 a부터 b 사이의 구간 안에 c가 있잖아. 잘 들어봐 이거. 이게 a의 넓이는 x축 윗부분의 넓이죠. 윗부분의 넓이. 그러니까 이 정적분으로 표현하면은 a에서부터 c까지 지금 저 함수 fx를 해볼게. 이제 예를 이제 y는 fx. f를 그냥 그대로 적분을 해주면 되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이제 b의 넓이를 내가 쓸 차례지. b의 넓이는 x축 아랫부분의 넓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마이너스를 내가 붙여서 적분해야 된다라고 위에서 얘기했죠. 마이너스를 이제 구간 C에서부터 B까지는 마이너스를 한 번 더 붙여서 정적분을 해야 돼. 이렇게. 근데 이거 좀 더 정리해보잖아. 이거 마이너스 끄집어낼 수가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 결국에. 그러니까 A에서부터 C까지 fx dx 플러스 C에서부터 B까지 fx dx 구간을 합쳐가지고 하나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A에서 C 이어서 C에서 B잖아. 그러니까 이 정적분의 결과 갖고 C를 이제 무시하고 한 번에 A에서부터 B까지 표현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2가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는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정적분하는 그 결과가 2라는 거는 이렇게 윗부분의 넓이가 2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너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앞으로는 그 정적분이지, 정적분. 앞으로 이 정적분을 그럼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되냐면 이게 항상 뭐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가로지를 때 있잖아. 가로지르는 상황에서는 그 x축 윗넓이가 있고 아랫넓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적분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x축 윗부분의 넓이 마이너스 x축 아랫부분의 넓이로 계산을 해주는 거야. 이렇게. 저 정적분의 값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 정적분의 값을 이렇게도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항상 x축 위에만 그려진다. 그럼 이 x축 아랫부분의 넓이가 0인 거겠지? 없으니까 0인 것이고, 항상 만약에 이 함수가 x축 아래에 그려진다. 그러면 윗부분이 없으니까 얘가 0이 돼가지고 이 값이 음수가 나오겠죠. 음수가. 그렇게 이해해줘야 되는 거야. 그럼 그렇게 따지면 만약에 x축 윗부분의 넓이보다 아랫부분의 넓이가 더 크면은 이 정적분의 값이 음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음수가.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로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두 곡선 사이의 넓이. 요건데. 항상 기본 셋은 이거 얘들아. 그 함수 f가 x축이랑 이루는 넓이를 구할 때 그냥 f를 이렇게 정적분을 해주면 돼. 그게 이제 기본 셋이라는 거야. 그게 이제 기본 셋이고, 이제 좀 더 이제 응용을 해가지고 이번엔 x축이랑 다루는 게 아니라 두 곡선 사이의 넓이, 일반화를 내가 이제 할 거야. 일반화를 이제. 자,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 있어. 두 함수 fg로 둘러싸인 이 s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근데 요렇게 그 f가 항상 g보다 위에 있는 함수야. 그랬을 때 이 s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여기 지금 보입니까? 여기 함수 f와 x축에 둘러싸인 넓이 있잖아. 그 넓이에서 그 함수 g와 x축에 이루는 넓이, 이 넓이 둘을 빼주면 그 사이의 넓이가 나오겠죠. 사이의 넓이가. 그렇기 때문에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F의 정적분에서 G의 정적분을 빼주면 돼. 그냥 빼주면 돼. 만약에 두 함수 다 X축 위에 그림이 그려진다면 그 윗넓이, 얘가 지금 윗넓이 이거. 윗넓이에서 그 아랫부분에 해당되는 넓이, 이제 뭐 요 넓이를 빼주시면 된다라는 거야. 그럼 그 사이 넓이가 나올 거 아니야. 그 사이 넓이가. 그래서 그 정적분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은 A에서부터 B까지 해준 다음에 이게 윗넓이죠. 이게 윗넓이. 이게 지금 윗넓이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아랫넓이입니다. 아랫넓이. 정적분은 근데 이렇게 합치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합쳐지는데, F가 항상 G보다 위에 있는 함수라면은 이게 양수입니다. 양수.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뭘 붙여줘야 돼? 절대값을 붙입니다. 절대값을. 이렇게 절대값을 붙여서 계산을 해주는 거야. 절대값을 붙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상황입니다. 두 번째. 자, 이번엔 어떤 상황을 또 생각을 해볼 거냐. 지금 F가 G보다 항상 더 위에 있기는 한데, 근데 만약에 그 음의 값을 가지는 경우도 있어. 음의 값. 왜냐면 아까는 문제가 없었던 게, 아까 이 빼줘야 되는 두 넓이 있었잖아. 아까 둘 다 X쪽 윗부분의 넓이니까 크게 문제가 안 됐거든. 근데 만약에 둘 중 한 함수가 X쪽 밑에 내려가가지고 이 넓이 계산하는 게 좀 약간 까다로울 때가 나왔는데, 그냥 이 두 함수를 모든 그 함수 값이 양수가 되도록 그냥 적절히 위로 평행 이동을 시켜가지고 이 상황처럼 빼주면 됩니다. 이 상황처럼. 그래서 두 곡선 사이의 넓이가 이제 여기 우리 구해야 되는 넓이가 이건데, 제 넓이 구하려면은 아까 이 큰 넓이에서 작은 넓이 빼라고 했잖아. 근데 지금 X쪽보다 밑에 내려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 넓이 따지는 게 좀 약간 애매하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따지냐면은 그냥 이 두 함수 다 위쪽으로 좀 적당히 올려. 이렇게 적당히 올려가지고 어차피 평행이동으로 그대로 올라가니까 구하는 넓이가 변하지 않죠. 이렇게 위로 올려준 다음에 이것처럼 풀면 돼. 요것처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아까 1번이랑 똑같습니다. 평행이동을 해서 이제 두 함수를 빼는데, K만큼 평행이동을 한다 하더라도 이 K가 결국에는 소거되기 때문에 우리는 둘이 빼주면 되는데, 절대값으로 빼겠다 이거야. 이렇게 절대값으로 빼주면 되겠고, 그 다음 마지막 3번입니다 이제. 자, 마지막 3번은 이제 두 곡선이 이번엔 교차할 때야. 이제 방금 전까지는 무조건 한 함수가 다른 함수보다 더 위에 있을 때를 다뤘다면, 이번에는 교차할 때야 이제. 자, 교차할 때는 나누시면 됩니다. 이제 교차할 때는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S1의 그 넓이 부분을 보시면 지금 F가 더 위에 있고 G가 더 밑에 있는 부분이야. S1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이제 위의 함수에서 아래 함수를 빼주는 식으로 정적분을 해주면 돼. 아까까지도 이 넓이를 구할 때 있잖아.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할 때에도 아까 윗함수에서 아래 함수를 뺐단 말이야. S1 구하려면은 F에서 G를 빼야 돼. F에서 G를 빼서 그 구간 A에서부터 C까지 적분해줘야 돼. S2도 마찬가지입니다. S2는 이번엔 G가 더 위에 있고 F가 더 아래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S2의 넓이는 반대로 빼야지. 위의 함수에서 아래 함수를 빼주니까 G에서 F를 빼는 거야. 이렇게 빼는 순서가 달라지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그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하려면 무조건 뭐에서 뭘 뺀다? 윗함수에서 아랫함수를 빼는 거야. 무조건 그렇게 빼야 양수가 나옵니다. 반대로 빼버렸다. 그럼 음수가 나올 거야. 그럼 넓이가 아니죠. 그래서 S1, S2의 넓이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은 각각 되지만, 이제 얘네를 절대값으로 이렇게 퉁쳐 놓을 거야. 지금 각 구간에서는 지금 이 위에서 아래를 뺀 거를 적분하기 때문에 이게 다 양수예요. 양수이기 때문에 그냥 절대값을 지금 그대로 붙여도 상관이 없다 이건데, 자, 근데 이제 G 빼기 F의 절대값을 붙인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도 상관이 없죠. F 빼기 G로 순서를 바꿔도 그 절대값의 결과는 달라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얘네를 일치시켜 놓은 다음에 그냥 A에서부터 B까지 한 번에 정적분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야. 한 번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거야. 그냥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떤 케이스이든 간에 그냥 우리는
두 함수를 뺀 다음에 절대값이어서 적분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결론은 이거 얘들아. 결론. 어떤 함수가 x축이랑 이룰 때의 넓이를 구하려면 그 x축이랑 이루는 넓이가 세 가지 상황이 있었잖아. 항상 위에 있냐? 항상 밑에 있냐? 가로지르냐? 근데 그거를 한 번에 아우르는 식이 절대값으로 적분하는 거였지. 절대값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어떤 함수와 x축이 이루는 넓이는 절대값으로 이제 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세 가지 상황이 있었다 보니까 그 세 가지 상황 중 어떤 상황에 해당되는지에 따라서 그 절대값을 처리해주면 돼. 절대값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은 만약에 두 곡선 사이에 둘러싸인 넓이를 내가 만약에 구하고 싶다. 두 곡선 사이에. 둘이 뺀 거를 절대값으로 적분해주면 돼. 근데 이제 절대값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처리를. 이게 어떤 함수가 더 위에 있는지를 이제 보셔가지고 이제 만약에 f가 더 위에 있다. g가 더 밑에 있다. 이 값이 양수니까 절대값이 그대로 벗겨져서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f가 더 밑에 있다. 오히려 g가 위에 있다. 그럼 이거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 되겠지. 그지? 그냥 그 구간에 맞는 이 두 함수의 그 위치 관계. 뭐가 더 위에 있고 밑에 있는지 그 위치 관계만 잘 따져주면 되는 거야. 그 위치 관계만. 그래서 저 절대값을 처음에는 저렇게 이제 생각하고 나중에 절대값을 처리를 그 부호에 맞게 처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자, 그럼 이제 봐봐. 필수의 1번. 자,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입니다. 보시면 자, 주어진 곡선과 x축 및 x는 마일, x는 2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자, 여기는 이 함수를 못 그리면 이 단원을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미분 단원 할 때 함수 그리는 거 좀 했었잖아요. 지금은 2차 함수니까 우리가 충분히 그릴 수 있는 함수지만 3차, 4차도 나와. 그 함수들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림을 좀 그려봐야지만이 우리가 어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서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일단 곡선 x제곱 마이너스 2x 얘는 이제 x로 묶이게 되니까 x축과 0하고 2에서 만나는 그런 함수인 거네. 0하고 2 이렇게 좀 표시해 놓을게. 저 두 점을 아래로 블록으로 지나겠죠? 아래로 블록으로. 자, 그러하니 이 곡선과 일단 그려놓죠. 곡선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칩시다. 이런 식으로. 여기가 2이고 여기가 0이지. 아, 2였다 쓰자. 이렇게 쓸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봐봐. 곡선과 x축하고 두 직선. x는 마이너스 1, x는 2. 자, 저거는 세로로 된 직선이니까 세로로 선을 긋자. x는 2 긋고,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1. 이 정도로 그을게요. 이 정도로 이제 x는 마이너스 1. 이 정도로 그어놓겠습니다. 자, 그 문제에서 그 구해야 되는 도형의 넓이가 어떤 것들로 둘러싸인 도형이냐면 곡선 x축, x는 마이너스 1, x는 2 이 네 개로 둘러싸인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저 해당되는 그 선들을 내가 초록색으로 좀 표시할게. 두 직선 세로 표시해놨고 x축하고 x축 그 다음에 곡선, 주어진 곡선도 다시 표시해볼게. 이렇게 이 초록색 선들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둘러싸인 도형. 그럼 둘러싸인 도형이 어디입니까 이거? 둘러싸인 도형이 보시면 여기 맞네. 여기 저 초록색 선들로만 둘러싸였잖아. 여기도 해당되지 않니? 여기도 저 초록색 선들로만 둘러싸였잖아. 그지? 저 두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얘기야. 저 두 부분의 넓이를. 그래서 내가 뭐 왼쪽의 넓이를 뭐 S1이라 잡고 오른쪽에 여기 넓이를 S2라고 한번 잡을게. 이제 S1, S2라고. 우리는 저 S1 더하기 S2의 넓이를 구해 주셔야 되는데 제 넓이 식을 작성해 봅시다. 그래서 S1을 먼저 해볼게. S1은 이 X축 윗부분의 넓이야. 그러니까 주어진 함수 있죠. 주어진 함수를 자 구간 마일부터 0까지 저 x제곱 마이너스 2x를 그냥 그대로 적분해주면 이게 곧 S1의 넓이야. 이게 S1의 넓이고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S2 하는데 S2는 적분 구간이 0부터 2죠. 0부터 2 0부터 2까지 그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 아랫부분의 넓이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해줘야 돼. 그냥 저거 계산하면 끝이야.
근데 이제 우리 여러분들 정적분 이제 문제를 좀 푸셔서 아시겠지만 계산이 좀 되게 귀찮지 않니? 빡세고 분수 계산이고 거듭 제곱이 엄청 나오잖아. 계산이 좀 빡세. 그러니까 이 단원이 그 계산의 연장선입니다. 이제 저렇게 x축 위아래 부분을 다 구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면 구간을 다 일일이 나눠가지고 이거 다 계산해야지. 이제 해봅시다. 이제 자, 적분을 해줄 건데, 근데 얘들아, 나는 좀 이렇게 하거든? 나는 이 마이너스를 보통 앞으로 끄집어내. 이거 내가 왜 끄집어낸다고 했니, 이거? 마이너스를 끄집어내면은 안에 함수식이 똑같아지잖아. 그러니까 적분 결과 둘이 똑같을 거 아니야.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씁니다. 적분합니다. 3분의 1,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끄집어내고, 이제 여기 적분할 때는 얘 그대로 갖다 쓰면 되지 않니? 얘를 그대로? 저거 그냥 그대로 갖다 쓰면 되잖아. 얘를 적분한다 생각할 필요 없고 얘를 그대로 갖다 쓰면 되니까 갖다 써. 이렇게 쓸 수 있지. 저 계산만 잘 하시면 됩니다. 계산만 잘 해보시면, 자, 0 대입하면 0이야 마일 대입할게. 마일 대입하면 이렇게 나올 것이고, 자, 2 대입합니다. 2 대입하면 3분의 8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0 대입한 거는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원래 또 있으니까 플러스로 바뀌면서 여기 안에 0 대입한 결과가 0으로 나오게 될 거야. 이제 저거 계산하면 끝. 해보시면 얘가 이제 그냥 3분의 4고요. 뒤에 얘 계산해보시면 얘가 마이너스 3분의 4에 또 마이너스가 있어서 플러스 3분의 4가 나오니 최종 답은 3분의 8이다 라고 답을 내주는 거야. 3분의 8. 저 두 부분의 넓이를 더한 게 3분의 8이 나옵니다. 3분의 8.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대단한 거야. 아니, 함수를 미분하면은 기울기를 구할 수 있고, 적분을 하면은 이 넓이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이 미분 적분이라는 게 굉장히 유용한 도구인 겁니다. 유용한 도구. 수학에서는 쓸데기 없는 걸 배우진 않는다. 나중에 이거를 이제 너네들 살면서 얼마나 써먹을지, 이걸로 나처럼 밥벌이를 해먹을지 모르겠지만 의미 없는 그런 건 없습니다. 다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보시면, 자,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 자, 일단 문제 상황을 한번 좀 그려놓고 그 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 어떤 정적분식을 세워야 되는지 생각을 해줘야 돼. 자, 보시면 이거 이런 상황이네. 자, 곡선 x제곱 마이너스 5x. 일단 얘 x로 묶어주면은 그 0하고 5로 일단 되잖아. 0하고 5로. 그러니까 좀 오른쪽에 조금 더 치우쳐서 그릴게. 오른쪽에 치우쳐서. 그래서 저 함수를 뭐 이런 식으로 그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놓으시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라는 것도 그려줘야 돼. y는 마이너스 x. 얘도 이제 그림을 그려줘야 돼. 자, 그런데 저 마이너스 x를 그릴 때 이게 애매한 게 있다. 뭐가 애매할까 저거? 지금 이 상태에서 y는 마이너스 x도 그려내야 되거든. 여기서 좀 애매한 게 있어. 뭐가 애매할까? 아니, 그냥 원점을 지나는 거니까 길게 음수로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 애매한 게 있어. 뭐가 애매할까? 애매한 거. 좀 애매한 거. 그 넓이를 구할 때는 그림을 정확히 그려야 돼. 얘들아, y는 마이너스 x가 그림 그려볼게. 대충 그리면 아이고, 다시. 그림을 대충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그럼 여기 넓이 구하는 거 아니야? 곡선과 직선으로만 둘러싸인 거. 여기 맞네?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거. 아래로 볼록인 거랑 직선으로 둘러싸인 게 여기만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 뭐가 애매하다라고 얘기하냐, 이게 사실 사람이 그리는 거니까 부정확하잖아. 이 곡선의 약간 이 휘어지는 정도, 이런 거를 우리가 세심하게 신경 쓰면서 그리진 않잖아. y는 마이너스 x가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지 않나?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가면은 둘러싸인 넓이가 여기 미세한 부분, 여기 보이는 여기 반달 모양 이 부분의 넓이 아니야 이거. 이 부분의 넓이.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거야. 이게 애매한 거야. 이게 좀 애매합니다. 아이고, 애매하다. 애매한 거야. 이거를 정확하게 해야 돼. 정확하게 해야 돼. 그럼 이걸 어떻게 정확하게 하느냐, 이거를
자, 결국에는 중요한 게 이거야. 이 이차함수랑 직선은 원점에서 일단 만날 수밖에 없고, 다른 교점이 무조건 있거든. 다른 교점이. 다른 교점의 좌표를 찾으면 돼. 다른 교점의 좌표를. 그걸 찾으시면 그래도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어. 그래서 둘이 연립하셔야 됩니다. 같다라고 두셔야 됩니다. 둘이. 교점을 구하기 위해서. 이거를 해보셔야 됩니다. 이거를. 그러면 넘기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는 0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2차 방정식에 근을 구할 수가 있는 게 x는 0하고 x는 몇이 나오게 되는 거야. 얘가 이제 4가 나오게 된다는 거지. x는 0, x는 4. 저렇게 나온다라는 거야. 자, x가 0이 의미하는 거, 두 함수가 원점에서 만난다. 4가 의미하는 거, 두 함수가 x좌표가 4인 점에서 만난다라는 얘기니까 지금 저 이차함수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지금 5인 상황이야. 여기가. 그럼 4는 5보다 조금 왼쪽 한 이 정도쯤 있는 게 맞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초록색 직선이 이 상황에 맞게 그린 그림이라는 거야. 초록색 직선이 맞게 그린 그림이다. 초록색. 파란색이 만약에 답이려면은 이 교점의 x좌표가 위치상 음수여야 되겠지. 그럴 때는 파란색으로 그려야 되겠죠. 그래서 자, 잘 들어야 돼. 두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려면 기본적으로 교점을 구하는 게 우선이야. 교점을 구하는 게. 심지어 그림 그리기 전에 교점부터 먼저 구해야 돼. 그걸 구해놔야 그 교점에 맞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교점을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교점. 두 곡선 사이의 넓이는 교점부터 구하셔야 됩니다. 교점부터. 교점부터 구해서 그 함수의 모양을 그리셔야 됩니다. 함수의 모양을. 교점이 항상 우선이야. 교점이. 항상 둘이 교점을 구해서 같다라고 놓고 푸시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넓이는 이거네? 여기 구하는 거 맞니? 여기 구하는 거? 여기 구하는 거야. 저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시면 되며, 자, 넓이 구하나씩 쓸게. 저 부분은 직선이 더 위에 있잖아. 곡선이 더 밑에 있고, 직선식에서 그 곡선식을 빼주는 식으로, 즉 윗함수에서 아랫함수를 빼주는 식으로 정적분을 해야 넓이가 나온다 이거야. 넓이가 나온다. 인테그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간이 이 구하는 넓이의 가장 왼쪽 0, 가장 오른쪽 4, 0부터 4까지 적분하는 거야. 0부터 4까지. 이렇게 적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0부터 4까지.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계산만 하면 끝. 계산만 해주면. 자, 계산해볼게. 좀 정리를 먼저 해보고. 자, 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적분 좀 빠르게 하겠습니다. 이제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 플러스 2x제곱 4, 0 들어가고 4 넣고 0 넣고 해볼게. 이제 4 들어가시면 마이너스 3분의 64 플러스 32 0 들어가면 0입니다. 그래서 최종 답은 3분의 32라는 답이 나오게 돼. 3분의 32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주면 된다 이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면 된다. 자, 그래서 저 두 곡선 사이에 이루는 넓이는 이렇게 함수를 그려놓고 그 함수와 그 함수들로 둘러싸인 그 넓이를 구하려면 어디에서 어디를 빼야 되는지를 이렇게 신경 쓰면 되겠지? 근데 자, 우리 한번 좀 머리를 좀 굴려볼까? 머리를 굴려보자. 만약에 그 함수를 정확하게 그리는 게 좀 어려워. 뭐가 더 위에 있는 함수고 뭐가 더 밑에 있는 함수인지 그림을 좀 그리는 게 좀 애매해. 근데 넓이를 구하래. 아니, 적분 그 넓이를 구하려면 무조건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빼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뭐가 더 위에 있는지 몰라. 밑에 있는지 몰라. 그럴 때는 넓이를 어떻게 구해야 될까? 넓이를 어떻게 구해야 될까? 그럴 때는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 의외로 되게 간단해. 그냥 뭐가 더 위에 있는지 모르니까 그냥 막 빼봐. 막 빼서 적분을 해. 적분을 했는데 결과가 플러스가 나온다. 그럼 내가 맞게 뺀 거야. 근데 만약에 적분했는데 마이너스가 나온다. 그게 뭘 의미할까? 내가 뺀 순서가 반대로 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그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게 더 위에 있는지 몰라서 뺐는데 음수가 나왔다.
마이너스를 한번 더해가지고 플러스로 바꾼 게 실제 넓이인 거야. 그러지 않겠네? 내가 지금 얘에서 얘를 빼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이거 따진 거니까 얘에서 얘를 빼가지고 올바른 넓이가 나온 거잖아, 그지? 만약에 내가 실수해가지고 얘에서 얘를 뺄 수도 있잖아. 반대로 뺀 거잖아. 그러면 이 결과가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겠니? 부호만 반대로 해서 적분한 거 아니야. 그럴 때는 플러스로 뒤집어주면 답이라는 거야. 플러스로 뒤집어주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플러스로 뒤집으면 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 게 있어. 잘 들어야 돼, 이제. 자, 요 얘기는 내가 그냥 이번 수업 때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내가 얘기하는 건데, 자, 잘 들어봐, 이것도. 이것도 약간 좀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 저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뺐잖아요, 그죠? 얘를 뺐는데, 요거 한번 생각해 볼래, 요거? 요걸 생각해 봐. 뭘 생각할 거냐면은, 요거로 생각해 봐. 요거. 여기가 0하고 4고, 이 함수가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함수와 x축이 이루는 여기 넓이를 내가 만약에 구하고 싶어, 여기 넓이를. 쟤는 우리가 구하는 넓이가 구간이 0부터 4고, 그 다음에 x축 항상 윗부분의 넓이잖아요? 그냥 이 함수 그대로 적분하면 되겠지? 그대로? 그대로 적분하면 이거야. 이렇게 적분식을 쓸 거 아니야. 자, 얘는 계산한 결과가 몇입니까, 얘는? 저 옆에 나와 있잖아. 계산한 결과가 몇이야, 이거? 3분의 32가 되겠지? 3분의 32? 자, 3분의 32가 되는 거야. 자, 내가 지금 이거를 왜 썼는지 혹시 내 의도를 알겠니, 혹시? 이 두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려면 윗함수에서 아랫함수를 빼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뺀 결과가 이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이제 이 함수와 x축에 이르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데, 그 넓이 구하는 식도 똑같이 나오지 않니? 그러니까 저 두 넓이는 어떤 거야? 같은 넓이라는 거지. 그럼 이걸 어떻게 응용하는지 알아, 이거를? 이걸 어떻게 응용하면 되냐면은, 일단은 내가 교점부터 찾으라고 했잖아? 일단 둘이 같다라고 해서 교점을 찾아. 뭐 0하고 4가 나온대? 그러면 이걸 어떻게든 응용할 수 있냐면은, 원래는 저 두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야 되다 보니까 두 함수를 그려가지고 이게 넓이를 구해. 근데 이 넓이를 구하는 정적분신이 이거다라는 걸 알았으면 우리는 굳이 저 함수를 그리지 않고 이 함수와 x축의 넓이로 구해도 돼. 이 함수와 x축의 넓이로. 자, 생각해봐. 두 함수를 그려가지고 그 넓이 구하는 게 그리기가 쉽겠니? 아니면 그냥 함수 하나 그리고 x축하고 이루는 넓이 구하는 게 쉽겠니? 당연히 후자야, 후자. 그래서 어떻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냐면 자, 이렇게 응용하는 거야.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둘이 같다라고 해. 그럼 이렇게 나와. 2차 방정식이 이렇게 나오거든? 결국에 이 함수와 x축 사이의 넓이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지금 저 식 자체가. 이 함수와 x축 사이의 넓이 구하는 식. 원래 둘이 같다라고 할 때 얘네 둘 사이의 넓이 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둘이 같다라고 하잖아. 근데 방정식은 이항해도 근이 변하지 않는단 말이죠. 얘랑 x축 사이의 넓이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이거. 얘랑 x축 사이의 넓이. 그래서 애초에 저 문제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냐, 이 문제 상황을. 이 식 자체의 의미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4x와 x축 사이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이걸로 이해를 하고 풀어도 똑같은 답이 나온다, 이거야. 굳이 저 두 함수를 둘 다 그리지 않고도 그냥 한 함수와 x축 사이의 넓이로 이제 이 문제 상황을 약간 치환하는 거야. 약간 살짝 바꾸는 거야, 이제. 어차피 결과는 똑같아. 저렇게 바꿔서 이해할 수도 있어야 돼. 저렇게 바꿔서 할 수 있어야 된다. 바꿔서. 지금은 함수가 그냥 아주 간단한 2차 함수, 1차 함수니까 우리가 그리기 어려운 함수가 아니잖아. 그리기 어려운 함수가 아니니까 이제 저렇게 하는 이제 그 효과가 크진 않겠지만 이제 뒤에 나와. 4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거 나올 거야. 그럴 때는 이게 함수가 좀 그리기 어려운 함수일수록 저게 효과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좀 쉽게 이제 바꿔서 문제를 푼다라고 보는 거야.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자,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고, 자, 이것도 보자. 자, 이거 다 지워도 되겠죠, 일단? 다 지웁니다, 이제. 자, 당장 이 정도 문제만 하더라도,
지금 내가 나중에 얘기한 내용이 되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야. 자, 왜 그런지 봐봐. 자, 원래 문제의 의도는 저 곡선과 어떤 특정 점에서의 접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이제. 자,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일단 그 상황의 이의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상황이야, 지금 현재. 자, y는 x 세제곱의 그래프를 y축으로 이만큼 이동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얘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릴게,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겠습니다. 얘가 이제 y는 x 세제곱 플러스인데, 이 함수 위에 어떤 특정 점, 이 점에서의 접선을 한번 그어보라 이거지. 저 점에서의 접선을 그어보겠다. 저 점에서의 접선. 접선을 그어봅시다. 접선을 그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렇게 접선 그어서 이렇게 그어주면 약간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다 보니까 문제가 저 곡선과 접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구하래. 곡선과 접선으로 둘러싸인 거. 그게 그림상 어디냐? 여기 맞지, 여기. 여기 넓이 구하라는 거야, 여기 넓이. 저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겁니다. 참고로 주의할 점. 그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 문제에서 언급이 된 것들로만 둘러싸인 걸 구해야 돼. 문제에서 언급이 된 것들만. 여기서 곡선과 접선 두 가지로만 둘러싸인 걸 구하는 거야. 저 빨간색. 자, 그럼 어떻게 이제 적분식을 세우냐? 근데 이 구하는 도형이 윗함수, 아랫함수가 명확해. 그러니까 윗함수는 곡선이고 아랫함수는 접선이야. 정적분식을 쓸 때 윗함수, 곡선에서 아래함수, 접선을 빼는 식으로 식을 쓰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럼 적분 구간이 중요하단 말이야.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적분을 해줘야 되느냐. 그게 뭐냐면은 그 구하는 그 도형의 그 양끝 지점을 보면 돼. 양끝 지점. 그러니까 우리는 이 x좌표를 알아야 되는 거야. 이 x좌표. 오른쪽 점은 x좌표가 1이라고 지금 나와 있지만 왼쪽을 지금 모르니 왼쪽을 구하셔야 됩니다. 왼쪽을. 그럼 왼쪽으로 이제 구해야 되잖아. 왼쪽으로 이제. 자, 왼쪽으로 이제 구해야 되는데, 자, 사실 이 수토를 깊게 파고 들어가면은 사실 보자마자 바로 암산으로 할 수 있어야 돼. 여기 x좌표가 마이너스 2라는 게 바로 나와야 되는데, 자, 원래는 곡선이랑 접선의 교점을 구하니까 둘이 같다라고 해야 되겠죠? 접선의 방정식도 그럼 세워야 되는 거야. 자, 봐봐. 저 주어진 함수를 내가 그냥 편의상 fx라 두고 내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도함수까지 구해놓습니다. 도함수까지 구해놓을 거야, 이제. 그럼 이제 저 접선의 방정식 작성합니다. 접선의 방정식. y는 자, 이 1,3에서의 접선이야. x에 1 넣어주니까 기울기가 3이고 지나는 점 1,3이니까 자, 이와 같은 식으로 접선의 방정식을 완성하는 거야. 이와 같은 식으로 완성해주는 거고, 전개하면 y는 3x라는 접선의 방정식이 나와. 그러니까 사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그림이랑 뭐 조금 안 맞긴 하지만 그래도 구하는 넓이를 구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일단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교점을 찾기 위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곡선과 접선을 같다라고 둬야지. 같다라고 두니까 이렇게 식을 써야 되겠지. 이제 같다라는 식을 쓸게. x세제곱 더하기 2는 3x 해가지고 넘겨.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그런 다음에 저거를 인수분해를 해야 돼.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자, 저거 무조건 100% 몇으로 인수분해 해드니 저거 무조건 몇으로? 얘들아, 곡선과 접선의 교점을 구하는, 정확히는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방정식 아니니? 아니, 교점 하나를 이미 알려주지 않았니? 1이라고. 무조건 x-1로 인수분해가 돼야 되고, 그리고 접하잖아. 접하면 준근인 거야. x-1 두 개로 무조건 인수분해 돼야 돼. 그거를 알면은 인수분해가 좀 더 수월해. 그냥 우리가 원래 하던 것처럼 이거 몇을 넣어야 0이 나오지? 1을 넣어볼까? 1을 넣으니까 되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애초에 1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야. 애초에 교점은 이미 알려줬으니까. 자,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x-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제곱으로 이제. 그래서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 내가 말한 걸 잘 따라와봐. 일단 만약에 x-1로 인수분해 되는 걸 만약에 알았는데 내가 중근인 걸 생각 못했어. 그러면 이렇게 하겠지? 처음에 x제곱 나와야 되고 얘가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플러스 1x제곱이 필요하니 이렇게 플러스 1x제곱 만들고 그 다음에 상수항끼리 곱해서 얘 나와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2여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하겠지만 얘는 이것도 사치야 얘들아. 이것도 굳이 이렇게까지 갈 필요도 없고 내가 방금 x-1 몇 개를 인수를 했다고? 2개? 그럼 이렇게 해야지. x-를 제곱 쓰고 여기서 상수항 몇이야 상수항 플러스 1이니까 얘랑 곱해서 뭐랑 곱해야 얘가 나오겠어? 플러스 2랑 곱해야지. 이렇게 바로 낼 수 있어야 돼. 이렇게 이런 데에서 시간을 줄여야 되더라. 이런 데서 시간 줄여야 돼. 여기서 상수항 1이고 얘랑 만나야 얘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시간 줄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머지 한 교점이 뭐야? 마이너스 2인 거야. 마이너스 2. 이렇게 찾아야 돼. 마이너스 2라는 거. 이렇게 찾으셔야 되고 이렇게 찾으셔야 되고 그럼 끝났어. 자, 따라서 저 구하는 넓이는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 적분을 해주는데 근데 적분식을 쓸 때에는 그 접선이 아래에 있고 곡선이 위에 있으니까 곡선에서 접선을 빼주는 식으로 제에서 제를 빼주는 식으로 식을 쓰셔야죠. x세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3x 얘를 이제 적분식으로 이제 작성할 것이고 적분식 작성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자 마저 전개를 좀 내림차순으로 정렬해 놓고 적분을 해봅시다. 이제 적분을 해보면 되는데 사실 얘들아 여기가 사실 다 공식이 있어. 공식이 나중에 이때쯤 가면은 내가 공식을 알려주겠지만 그 나중에 요 단원 가면은 공식을 무조건 외워놔야 시간을 줄일 수 있어. 공식을 외워놔야. 만약에 공식을 외우고 그 다음에 이 접선과 이 함수가 다시 만나는 이 교점의 좌표를 바로 구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안다면 이 문제 푸는데 5초도 안 걸려. 답을 내는데 5초도 안 걸려. 근데 그것까지 다 알려주고 싶지만 그럼 너네 이제 뇌가 터질 거니까 일단은 기본을 이제 설명을 할게. 기본을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x제곱 플러스 2x 1 마 2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2 네, 마이너스 2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마저 계산합니다. 이제 마저 계산 마저 해주시면 소거소거 되고 이렇게 계산해주면 이게 2분의 1 4분의 3 얘가 플러스 6이니까 4분의 27 나오네. 4분의 27 답이 4분의 27이야. 4분의 27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 방법으로 이게 그냥 정석인 방법이야. 기본적인 방법. 이 방법으로 문제 풀면 한 2분, 3분은 걸리겠지만 나중에 이제 좀 더 그 지식을 좀 쌓고 나면은 5초 만에 풀 수 있어야 된다. 5초 만에. 이거는 뭐 당연히 학교 시험에 안 나올 수 없는 그 유형이어서 되게 중요한 유형이어서 이거는 나중에 5초 만에 풀 수 있어야 돼. 이제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요거 자 이 유형이 이 문제가 학교 시험에 안 나온다. 모의고사에 안 나온다. 말이 안 돼. 그건 학교 시험이 아니야. 자, 이건 학교 시험에 절대 안 나올 수가 없는 유형입니다. 나중에 이제 내신 대비 할 때는 이거 정말 중요한 단원이고 모의고사에서도 최근에 예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비중 있게 다뤄줬던 주제야. 이게 뭐냐면 이게 봅시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자, 문제가 이거야. 어떤 3차 함수가 있는데 3차 함수랑 x축의 이루는 a라는 넓이가 있대. a라는 넓이. 그 다음에 그 3차 함수랑 x축이랑 x는 2로 둘러싸인 b라는 넓이가 있대. 여기 넓이 어딘지 아시겠죠? 여기가 a고 여기가 b입니다. b. 근데 저 x축 윗부분이 b, 아랫부분이 a인데 저 ab 넓이가 같대. ab 넓이가 같대.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푸느냐? 이렇게 풀어줘야 돼.
지금 X축 위아래 부분의 넓이가 같지. 그러면 0부터 2까지 저 함수를 한 번에 적분하는 게 0이 돼야 돼. 저게 0이 돼야 돼. 저거 왜 0이 돼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자, 생각해봐야 되나? 저거 왜 0일까? 저게 왜 0이어야 될까? 띵킹. 저게 왜 0일까? 왜 0일까, 저게? 앞에서 근데 설명하긴 했어. 앞에서 개념 설명할 때 그런 얘기 하지 않았나? 아까 개념 설명할 때 앞에서 있잖아. 그 무슨? 어떤, 뭐,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적분하니까 2이다 라고 해놓고, 뭐, 내가 x축 윗부분, 아랫부분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았니? 자, 얘를 다시 봐봐. 이 문제를. 이 문제 보시면, 지금 우리가 어떤 함수를 정적분을 하는데 0부터 2까지 적분하겠대. 아까 내가 앞에서 얘기했잖아. 어떤 함수의 정적분이 뭘 의미하냐면 그 구간에서 x축 윗부분의 넓이에서 아랫부분의 넓이를 뺀 거와도 같다라고 얘기했잖아. 기억나십니까? 근데 지금 위아래 부분의 넓이가 같은 거야. 그럼 윗넓이에서 아랫넓이 빼면 몇이 나와야 돼? 0이 나와야지. 같은 넓이니까. 그래서 0이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0. 아시겠죠? 저런 식으로 그 위아래 부분의 넓이가 같으면 그냥 한 방에 적분해서 0이다라는 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0이다라는 식. 이거를 이렇게 알아야지 이걸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 이렇게 하는 인간들이 있어. 이걸 이해를 못하고 A의 넓이? A는 X축 아랫부분이니까 이거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0부터 A까지 마이너스 붙여가지고 적분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들이 있어. B는 A에서부터 E까지 그냥 적분하는 거니까 그냥 이 함수를 적분을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인간들이 있어.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이 같다라고 해놓고 푸는 사람들이 있어.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 개념을. 애초에 이 정적분 자체가 윗넓이 빼기 아랫넓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은 이런 불상사가 이제 없겠지. 이런 불상사가. 물론 직접 저렇게 정적분식을 쓰고 얘네들이 같다라고 놓고 풀어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왜 나오냐? 봐봐. 자, 얘네들이 같죠? 얘를 이 반대편 항으로 이항을 해봐. 이항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얘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어가지고 0부터 A까지 x세제곱 마이너스 ax제곱의 dx랑 그 다음에 A에서부터 E까지 저 x세제곱 마이너스 ax제곱의 적분을 이제 이렇게 더해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들아, 이거 보면 같은 함수에 대해서 이 정적분 더하는 건데 적분 구간을 잘 봐봐. 0부터 A까지 더하다가 이어서 A에서 E까지 더한대. 그럼 합칠 수 있는 거 아시겠니? 이거? 합칠 수 있는 거? 구간이 이제 0부터 A까지 있었다가 이어서 A부터 E까지 더한다? 그럼 한 번에 0부터 E까지 더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항에 있으니까 이게 는 0이죠. 는 0. 이항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적분식을 작성을 한 번에 해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계산만 해보시면 됩니다. 4분의 1 x 대제곱 마이너스 3분의 a x 세제곱 2, 0 대입하면 4 마이너스 3분의 8a 0 대입하면 0이니까 7. 얘가 이제 는 0까지 쓰자. 여기서 3분의 8a는 4, a는 2분의 3 까지 계산할 수가 있어야 돼.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되고. 자, 이제 속도와 거리를 이제 넘어오는데, 우리가 미분 단어 맨 마지막에 속도와 가속도라는 단어는 있었어. 그 물리 비슷한 게 있었는데, 자, 이젠 적분입니다. 그 단원의 내용이랑 똑같은데 적분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야. 자, 우리가 그 단원에서는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 그 다음에 뭐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해 볼게. 속도를 한 번 더 만약에 미분을 해보면은 가속도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이제 요 단어는 속도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그 속도를 적분을 해서 뭔가 위치에 대한 걸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이 나올 거야. 속도를 보통 줍니다. 그거를 적분해서 위치에 대한 걸 구할 거야. 자, 일단 요거 결과를 먼저 3개 써놓을 건데, 어떤
속도식이 주어지고 위치에 관한 거를 좀 물어봐. 위치에 관한 거. 자, 우리가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속도를 적분해서 위치식을 작성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치들을 이제 그 위치들끼리 빼준 게 위치의 변화량이거든. 그리고 실제 움직인 거리, 이제 움직인 거리가 나오는데 얘도 이제 위치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위치를 이용해서. 자, 일단 이거야. 자, 이제 속도가 주어졌을 때 특정 시각에서의 점피의 위치 어떻게 쓰시냐면은 일단 우리 그거 생각해봐야 되나? 우리 적분을 하면은 반드시 부정적분. 부정적분을 하면은 뭐가 튀어나온다고 했죠? 적분 상수. 그러면 속도를 적분하면은 위치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위치에 대한 정보를 하나 알려줘야 그 속도를 적분했을 때 적분 상수를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치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주어져야 됩니다. 특정 시각에서의 위치를 x제로라고 알려줬을 때 그 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a에서부터 t까지 vt, dt. 이게 특정 시각에서의 위치를 구하는 위치식이야. 저게 특정 시각에서의 위치를 구하는 위치식. 근데 앞으로는 그 뒤에 실제 문제 풀 때 앞으로는 저렇게 안 할 거야. 저렇게 안 하고 그냥 속도를 이제 그냥 적분해 가지고 바로 위치를 구하는 부정적분을 이용해서 할 거고, 얘는 지금 정적분처럼 표현이 됐잖아. 그렇게 위치를 구하지 않고 부정적분으로 구하겠다 이거야. 뒤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t는 a에서 t는 b까지 점피의 위치의 변화량. 얘들아, 얘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a초일 때 위치랑 b초일 때의 위치를 비교해서 얼만큼 위치가 차이가 나는지를 물어보는 개념이야. 이게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야 됩니다. 이게 알겠지?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 빼는 거야. 애초에 이 말 자체가 나중의 위치에서 처음의 위치를 빼주셔야 되는 개념인데, 자, 저게 위치의 변화량이 뭐냐 이거야. 그냥 A에서부터 B까지 속도 그냥 적분하면 돼. 속도 그냥 적분. 이거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저거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야. 해주시면 되고, 그럼 왜 도대체 이게 나오냐. 얘들아, 생각해보면 얘 직접 정적분 해주면, 자, 위치를 미분한 게 속도니까 속도를 적분한 게 위치. 위치식을 내가 이렇게 쓸게. 위치식을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B 넣고 A 넣고 하면은 저거 나오잖아.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량을 물어본다면 속도의 정적분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이거고, 그 다음에 시각 t는 A에서 t는 B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가 있대. 얘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우리 아까 앞에 넓이랑 같은 개념이야. 넓이랑 절대값으로 속도를 적분해 주시면 됩니다. 절대값으로. 저게 왜 절대값인지는 이제 밑에서 설명을 좀 먼저 할게요. 일단 저거 결과부터 쓰고. 자, 우리 앞단원에서 했었지만 속도가 양수이면 점 P가 그 양의 방향, 속도가 음수이면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물체가 잠깐 정지했거나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의 속도는 0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0. 저건 앞단원 내용이고, 그리고 왜 저식들이 저렇게 나오는지에 대한 증명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냥 증명은 뭐 그렇겠거니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자, 이제 위치를 속도를 적분해 준 거를 뭐 위치라고 놨을 때 특정 시각에서의 위치를 이제 구해주려면 이제 그 정보가 하나 더 주어져야 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특정 시각에서의 위치를 구하려면 이제 기본 베이스 뭐 몇 초일 때는 위치가 몇인지에 대한 기본 정보가 주어져야 되거든. 그 정보를 가지고 이제 일반화한 위치식을 이제 주는데, 여기서 A초일 때의 위치를 뭐 X0라고 한다면 점 P의 속도는 위치를 이제 미분해준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미분해준 개념.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뭐가 돼야 됩니까? F'T가 돼야 되겠죠. F'T. 그래서 이제 이 속도를 이제 내가 만약에 적분해주면 이제 이게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위에서 그 위치 X를 FT라고 놨고, 그 다음에 A초일 때의 위치를 뭐 X0로 놨다 라고 해가지고 얘를 이제 X-X0로 바꾸는 거야. X-X0. 그래가지고 X0로 이제 뭐 넘겨가지고 이제 특정 시각에서의 위치식이 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건데,
그냥 뭐 그렇게 나오겠거니 라고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1번은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 자, 그럼 2번이야. 2번은 사실 아까 위에서 이미 얘기했어. 위치의 변화량이라는 건 나중 시각에서 처음 시각의 수의 위치를 뺀 겁니다. 나중 시각에서 처음 시각에서의 위치를 뺀 거니까 곧 그 속도의 정적분이 위치의 변화량이 된다. 이건 위에서 얘기했던 거고. 자, 그 다음 봐봐 얘들아. 그 다음에 그 점 P가 움직인 거리가 왜 절대값인지 이거는 좀 잘 들어야 돼. 이거는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이거는 뭐냐면, 자 봐봐. 만약에 속도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어. X축을 가로지르는 상황이어가지고 X축 윗부분도 있지만 X축 아랫부분도 있는 상황이야 지금. 자, 생각해보자 이거. 자, T는 A에서 B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래. 근데 얘들아 잘 들어봐. 이러한 속도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 물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생각해보면, 자, A초부터 시작하는 거야. A초일 때부터 C초일 때까지는 속도가 양수죠. 위에 있으니까. X축 위에. 속도가 양수면은 이제 우리 보통 수직선상에서는 이 화살표의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니까 A초에서 C초까지는 1로 움직이는 거야. 1로 움직이는 거야. 근데 C초에서 B초까지는 어떻게 돼? 빠꾸 하잖아. 이렇게 빠꾸 하는 거 아니야? 그럼 한번 비교를 해볼까 얘들아. 비교를. 내가 예를 들어서 A초일 때가 여기서부터 출발했는데 B초에 도착을 하니까 현재 C초에 도착을 하니까 현재 여기가 C초야. 지금 이 실제 길이가 2라고 가정해봐. A초에서 C초까지는 이만큼 움직인 거야. 그지? 그러면 A초에서 C초일 때까지의 위치의 변화량 있지. 단순 두 시각에서의 위치의 차이 있지. 그 위치의 차이가 곧 이 움직인 거리로 볼 수도 있겠죠. 여기서는 움직인 거리로. 사실 양의 방향으로 움직였으면 위치의 변화량이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 왜냐면은 그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지금 요거 비교해 보는 거지. 요거 C초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뺀 게 반드시 양수일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속도가 양수여서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면 당연히 더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나중 위치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봐봐. 빠꾸를 해. C초에서 B초까지는 속도가 음수야. 왼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왼쪽으로. 그러면 이 물체가 A초에, 여기가 이제 A초입니다. A초. 여기는 이제 C초지. C초. 근데 B초일 때까지 속도가 다시 음수니까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왼쪽으로. 그래서 여기에 도달했다라고 가정해 볼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B초일 때의 위치랑 B초일 때의 위치랑 A초일 때 위치가 일치하죠. 여기서는. 일치하는 상황이야. 일치하면은 A초일 때의 위치랑 B초일 때의 위치의 변화량이 몇이야? 변화량. 변화량이 몇입니까? 단순 두 시각에서의 위치의 변화량이 몇이야? 0이죠, 당연히. 아니, 위치가 실제로 안 변했잖아. A초일 때 위치랑 B초일 때 위치 안 변했잖아, 사실상. 그래서 만약에 그 B초일 때 위치랑 A초일 때 위치를 그냥 단순히 물어본다면 이건 당연히 0이 나오겠지, 그죠? 이건 뭐 당연한 거고. 그러면 만약에 봐봐. 위치의 변화량을 우리가 적분식으로 뭐 이렇게 쓴다며. A에서 B까지 속도를 단순히 적분하면 된다. 이렇게 쓴다며. 위치의 변화량을. 위치의 변화량은 말 그대로 진짜 단순 두 시각에서의 위치를 뺀 거고, 특히 나중 시각에서 처음 시각에서의 위치를 빼준 거야. 그러니까 나중 시각의 위치가 더 크다면 양수가 나올 것이고, 이처럼 나중 시각의 위치가 더 작다 그러면 음수가 나오겠지. 그죠? 자, 이제 이 얘기를 해보자. 지금 처음에 A초일 때와 나중에 B초일 때의 위치의 차이는 없어. 위치의 변화량이 0이야. 그런데 위치의 변화량이 0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물체가 안 움직인 건 아니잖아. 움직이긴 했잖아. 실제 이 물체가 움직인 거리는 몇입니까? 거리. 몇만큼 움직인 거야, 총? 오른쪽으로 2 갔고 왼쪽으로 2 갔으니까 몇만큼? 4만큼 움직인 거지. 그러면은 내가 이 4라는 값을 내가 계산을 하려면, 이 4라는 값을 계산을 해내려면, 실제 움직인 거리를 계산하려면 오른쪽으로 간 길이랑 왼쪽으로 간 길이를 더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지? 즉 다시 얘기하면 속도가 양수일 때 그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랑
속도가 음수일 때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 둘을 더해야 되는데 그 둘을 더하는 식이 뭐야? 우리 A초일 때부터 C초일 때까지는 속도가 양수니까 이 값 자체가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가 나오는 거야. 이 값 자체가. 얘를 이제 표시할게.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 여기 써놓을게.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 이렇게 써놓을게, 이제. 오른쪽으로 움직인 거리가 되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움직인 거리. 그런데 C초에서 B초까지도 볼 건데 C초에서 B초까지는 얘가 어떻게 되느냐. 속도가 음수이다 보니까 왼쪽, 음의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음의 방향.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음의 방향으로 움직일 때는 속도를 그냥 적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얘들아, 이 정적분의 값은 어떻게 나와줘야 됩니까? 이 정적분의 값은? 자, 지금 이 C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을 해. 이 정적분 구간에서는 이 정적분의 값이 몇이야? 이게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 왜? 지금 내가 왼쪽으로 2 갔다며. 그러니까 이 움직이는 방향까지 고려해가지고 부호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앞 단원에서 얘기했지만 X축 아랫부분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마이너스를 붙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이너스를. 이 상태로 냅두면 이 값이 마이너스 2야. 그러니까 플러스 2. 나는 지금 실제 움직인 거리를 계산하고 싶잖아. 실제 움직인 거리를 계산하려면 마이너스를 붙여가지고 결국 이 넓이를 구하는 게 실제 움직인 거리야. 넓이를 구하는 게. 저 넓이를 구하는 게 실제 움직인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첫 번째 거 A에서 C까지는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라고 쓰시고,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 그 다음에 여기 있죠. 이거는 이제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가 되겠지.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라 쓰시면 됩니다.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라고 쓰면 되는 거야.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 즉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적분이랑 연관 짓는 거니까 그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는 이 X축 윗부분의 넓이만큼이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 X축 아랫부분의 넓이만큼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실제 움직인 거리, 음의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것까지 실제 거리를 계산하려면 그냥 적분하면 안 되고 요 마이너스까지 꼭 붙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반화한 식이 뭐야? 이거를 일반화한 식이 요 절대값이야, 절대값. 여기 아니고 요 절대값이야, 요 절대값. 지금 여기 식이 똑같이 나와 있지, 옆에 있는 거랑. 그렇기 때문에 A에서 B까지 절대값으로 적분을 해주는 거야, 절대값으로. 그냥 적분하면은 이게 마이너스가 나온단 말이야. 마이너스가. 그냥 적분해준 거는 위치의 변화량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절대값을 붙여야 실제 움직인 거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걸 토대로 이제 뒤에 문제들을 풀어보면 자, 문제를 풀어보면 자, 1번. 자, 좌표가 1인점. 자, 좌표가 1인점.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좌표가 1이야. 초기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의 t가 0일 때 위치가 1이라는 얘기야, 저거. 문제를 저거 보고 초기 위치를 저렇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초기 위치. 파악하시고 속도가 이렇게 나온대. vt는 3t제곱 마이너스 6t래. 자, 위치를 물어보고 있지. 일단 위치를 구하는 일반식을 써볼게. 일반적으로 위치를 구하는 식은 어떻게 쓸 거냐면은 이 속도를 그냥 부정적분을 합니다. 부정적분.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c까지 쓸 거야. 플러스 c. 그런데 초기 위치가 0이네? 아, 1이네? t에다가 0을 넣었을 때 x0가 c가 나오는데 그 c가 1이란 얘기니까 최종적으로 위치식을 일단 이렇게 잡고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잡고 들어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위치식을 저렇게 구했으면 끝났다. 1번은 그 2초일 때의 위치를 물어보니까 t에다가 몇 넣어주면 돼? 2 넣어주면 되는 거. x2 구하라는 거지, x2.
계산해보시면 몇이야 저거? 8-12 더하기 1 해가지고 -3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됩니다. 1번의 답. 그냥 속도 적분한 게 위치야. 그래서 적분상수 구해주고 위치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2번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위치의 변화량은 원래 어떤 개념이냐면 속도를 적분해서 이제 속도를 정적분하는 개념이야. 1초에서 4초일 때까지 위치가 얼마큼 변했냐. 이제 원래는 1에서부터 4까지 저 속도의 적분을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야. 속도의 적분을.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야. 1에서부터 4까지 저 속도식 있잖아. 3t 제곱 마이너스 6t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해 주시는 건데 적분을 해보는 결과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이 이렇게 나오게 돼서 저거 대입해서 계산하면 답인 거. 저거 계산해 보겠습니다. 해보시면 18 나올 거야. 18. 이게 전피의 위치의 변화량인 거야. 전피의 위치의 변화량. 단순 두 시각, 그 1초와 4초일 때의 위치의 그 위치를 비교해보면 나중 위치, 4초일 때의 위치에서 1초일 때의 위치를 빼준 게 18이 나온다 라고 이해해주면 돼. 18이 나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이고 3번을 였다 할게요. 3번을 이제 3번 이제 실제 움직인 거리를 계산하는 건데 실제 움직인 거리는 자 1초에서 4초까지 실제 움직인 거리래. 저거는 절대값에 대한 개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절대값. 그렇기 때문에 1에서부터 4까지 그 속도 지금 3t제곱 마이너스 6t의 절대값으로 적분을 해줘야 되는데 저거는 우리 그 부호를 나눠주는 거 있지. 부호를 나눠주는 거. 절대값 안에 있는 저 3t제곱 마이너스 6t가 양수, 음수가 되도록 하는 범위를 구해줘야 되다 보니까 이 함수를 그려보시면 0하고 2인 걸 보고 부호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죠. 어떤 구간에서는 저 속도식이 양수인지 어떤 구간에서는 저 속도식이 음수인지 저걸 알 수 있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적분을 이제 구간을 끊어야 돼. 자 1부터 적분하니까 얘들아 1부터 2까지는 밑에 있으니까 음수네. 마이너스를 앞에다 이렇게 끄집어내서 적분식을 쓰시고 그 다음에 2에서부터 4 사이의 구간 2부터는 쭉 양수인 거잖아. 그대로 플러스로 나온다 이거지. 3t 제곱 마이너스 6t 이거 그냥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계산 실수만 안 하게 잘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그 다음에 여기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이게 되는 거니까 저거 대입해. 2 넣고 1 넣고 저거 다 대입해야지. 이제 해보시면 2 넣은 거 1 넣는 거 그 다음에 4 넣는 거 2 넣는 거 이거 계산해주면 돼. 이거 넣은 거 저거 대입해서 정적분 지금씩 쓰고 있는 겁니다. 저거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4 마이너스 1 더하기 16 플러스 4 걔네 보니까 몇이야 이거 20인가? 4, 8, 24, 22 20이 나오나?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와 같은 식으로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계산이 좀 빡세. 근데 원래 이런 단원입니다. 하셔야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특정 시각에서의 위치 그냥 속도 적분해서 구한다. 위치의 변화량 그냥 정적분한다. 움직인 거리 절대값으로 적분하는데 이 구간을 잘 끊어야 된다. 요것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 비슷한 느낌의 문제인데 자 원점을 출발해요. 저런 거 표시해놔야 돼 얘들아. 이제 원점을 출발해요. 이거 초기 이제 막 움직이려고 시작하는 초기 위치가 0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단수야. 저게 초기 위치가 0이구나 라는 걸 알려주는 단서고 그랬을 때 속도가 이렇대. 다음을 구해보래. 출발 후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에서의 전피의 위치.
자, 이제 어떤 시각에서의 위치냐?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꾼대. 그럼 저런 것도 이제 그냥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꾼대. 그렇게 따지면 마지막에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일단 자, 처음은 일단 뺄게. 이거 빼고.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은 우리가 어떻게 따졌냐? 속도가 0이 되는 걸 따졌죠. 속도가 0이 되는 거. 속도가 0이 되는 걸 구합시다. 속도가 0이 되는 거. 그러니까 얘가 이제 0이 되는 걸 구해줘야 되는 건데, 저거 식이 이제 이거잖아.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이 0이다. 인수분해가 되니까 1초 3초 나오네. 1초 3초 1초 3초 나오네. 1초 3초가 나옵니다. 1초 3초가 나오고, 자, 그러면은 이제 1 넣고 3 넣고 이제 해봐야 되는 거잖아. 근데 처음으로라고 나와있네. 처음으로. 그러니까 1초가 맞겠지. 1초. 나중을 물어봤으면 3초겠죠. 즉 얘는 이제 x1이 뭔지 물어보는 거야. x1 1초일 때 위치니까. 자, 위치 구하려면은 여기서 얘를 적분해 줍시다. 이제 적분해 주면은 xt는 자 3분의 1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3t 이겠지만,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는 저거를 적분상수를 꼭 붙여줘야죠. c 이렇게 붙여줘야지. 적분상수까지 붙여줘야 되고, 근데 이제 저 처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 원점을 출발하여 t에다가 0 넣었을 때 x0가 c가 되면서 c가 0이라는 얘기야. 따라서 위치식 xt를 이렇게 완성할 수가 있죠. 완성을. 위치식을 저렇게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완성할 수가 있고 이제 문제는 1초일 때의 위치를 구하라고 했으니 여기다가 1 넣으면 답이야. 1 넣으면 바로 할게. 여기 1 더하기 3분의 1에서 3분의 4가 답이네. 3분의 4.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되겠네요. 3분의 4 해주시고, 자 2번 점 P가 다시 원점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움직인 거리. 원점. 원점은 얘들아 뭐에 대한 개념이야? 위치야, 속도야, 가속도야? 위치죠. 그러니까 원점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위치가 0이 되도록 하는 그 시각 t를 구해줘야지. 근데 위치가 뭔지 알고 있죠, 우리가? 위치가. 그래서 씁시다. 저기 나와있는 3분의 1 t 세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3t가 0이다. 이걸 만족하는 t의 값 구해줄 건데, 저거 3분의 t로 묶어. 3분의 t로 묶어 주신 결과가 이제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 이렇게 나오네. 완전 제곱식 등장하죠. 완전 제곱식. 이제 3분의 t에다가 이제 t 마이너스 3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 나오니까 여기서 그 t가 0하고 3 나오는데 0하고 3 나오는데 근데 저기서 미분 단원 할 때 이제 시각 t니까 t가 0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거야. 그러니까 0 이상인 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야 돼, 얘들아. 이제 지금 0초, 3초가 나오긴 하지만 얘들아 0초를 물어보는 경우는 없어. 0초는 이제 막 뭔가 움직이려고 하는 그 순간이잖아. 그 순간을 물어보는 경우는 없어. 자, 3초일 때를 답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3초일 때. 3초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 구하라는 거야. 3초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 여기서 말하는 이 움직인 거리가 그럼 어떻게 식이 써줘야 되느냐면은 인테그랄 0에서부터 3초일 때까지 속도를 적분해야죠. 속도. 요놈 절대값으로 적분해주는 거야. 이 적분을 해주라 이거야. 이 적분을. 저 적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 적분을. 근데 이거 하려고 보니까 이것도 이거 나눠야 되네. 이거 이제 이 함수 바로 할게 얘들아. 1, 3, 2니까 풀마풀 표시할게. 풀마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자 0초에서 1초까지는 플러스니까 그대로 쓰시고 그대로 이제 그 다음에 1초에서 3초까지는 밑에 있으니까 음수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네.
자, 저거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1초, 3초에서는 음수니까 나는 그 음수 마이너스를 앞으로 끄집어낼 거야. 그래서 적분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계산. 자, 계산. 근데 이제 이 넓이 공식이 되게 많거든. 넓이 공식이 되게 많아서 넓이 공식을 알면은 이거 이제 답을 바로 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는 그냥 요것만 설명할게요. 지금은 적분합니다. 3분의 1t 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3t. 근데 얘들아, 사실 이거 아니니? 지금 속도를 지금 적분을 하고 있잖아. 아니, 사실 속도 적분 아까 해봤잖아. 요걸 그대로 쓰면 되지. 사실은 c는 빼고 적분 상수는 정적분할 때는 필요가 없다 라고 했으니까 사실 저거를 그냥 갖다 쓰면 돼. 저거를. 그리고 잠깐만, 0, 1이 아니고 1, 3입니다. 1, 3. 1, 3. 계산. 자, 계산. 3분의 1 마이너스 2 더하기 3. 1 넣은 거 했고 0 넣은 거는 0이고, 그 다음에 3 넣은 거, 그 다음에 1 넣은 거,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지? 잘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자, 계산해보면은, 자, 해보자, 그냥. 얘는, 몇이야, 이거? 0인가, 이거? 0 나오나? 잠깐만, 부호가 지금? 아, 이게 플러스구나, 플러스. 자, 얘 그냥 계산하면 3분의 4. 뒤에 있는 거 계산하면 3분의 4. 더하면 3분의 8 나오네. 3분의 8. 뭐, 이와 같은 식으로 구해줄 수가 있죠? 이와 같은 식으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 잘해야 돼. 얘들아, 정적분. 잘 계산하셔야 됩니다. 잘 계산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뭐야, 이제. 아, 물로켓. 물로켓. 물로켓도 한번 해보자. 자, 물로켓도 이제 저번에 했던 거랑 비슷한 건데, 자, 처음에 지면으로부터 5m 높이. 얘들아, 얘가 알려주는 단서가 촉의 위치가 5라는 거예요. 촉의 위치가 5. 촉의 위치가 5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0m 이거의 속도는,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은 이제 막 그 물로켓을 쏘아 올리려고 하는 그 시점의 속도가 50이라는 건데, 속도식이 마침 주어지잖아. t에다가 0을 넣으면은 50이 나오죠. 그죠? 그냥 이 식에 맞는 속도를 그냥 알려준 건데, 크게 여기서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정보는 없어. 이거는 이제 정보를 알아가야 돼. 자, VT가 저렇게 50-10t로 주어졌을 때 답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상황을 한번 봅시다. 최고 지점에 도달했을 때 높이를 구하래. 일단은 그 방금 전까지의 그 위치가 여기서는 높이 역할로 바뀌는 거야. 이제 높이. 사실 높이도 그거잖아. 지면이 높이가 0이고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갈수록 위치가 올라가는 셈이니까 높이랑 위치랑 여기서는 같은 개념처럼 봐주셔야 되겠죠? 위치를 좀 구해놓을게요. 위치. 이제 저 적분해주는 거니까, 자, 내림차순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50t 플러스 c 이렇게 위치식을 쓰겠는데, 저렇게 쓰는데,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줘? 초기 위치가 5라고 돼 있네? c가 5라는 얘기이니 이렇게 위치식을 저렇게 구해낼 수가 있지. 구해놨고 이제 문제 상황에 맞는 시각을 구해봅시다. 최고 지점에 도달할 때 이거 어떤 순간이었니 얘들아? 최고 지점에 도달할 때 물체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최고 지점 찍고 내려올 거 아니야? 그때가 어떤 순간? 속도가 0일 때, 정확히는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순간, 그게 0인 거죠. 속도가 0일 때 찾는 거야. 일단 속도가 0일 때. 근데 속도식이 마침 또 저렇게 50-10t로 주어져 있으니까 t가 5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5를 기준으로 이 속도식의 부호가 바뀌죠? 그보다 클 때 작을 때의 부호가 반대지.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그 높이가 뭐냐?
이 높이는 x5 구하는 거야. x5. 여기다가 5 넣은 게 답이라는 거지. 마이너스 125 플러스 250 플러스 5 해주면 130 나옵니다. 130. 근데 실제 이 답을 쓰실 때는 단위까지, 이거 단위가 미터이니까 미터까지 답을 써줘야 돼. 미터까지 이제 써주시고 자, 2번도 봅시다. 쏘아 올리는 3초 동안 물체의 위치의 변화량. 아, 얘는 너무 쉽다. 단순 위치의 변화량이니까 0부터 3까지 그냥 저 속도를 적분해주면 돼. 속도 VT 적분이야. VT 적분. 이거 해주시면 되는데 현재 50-10t를 적분하는 거잖아. 요구하는 거잖아. 자, 그런데 이거 적분해 보시면 이제 내림차순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50t가 되는 것이고 3하고 0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먼저 계산해 보시니까 마이너스 120 아니지 3, 3, 9니까 9, 45 마이너스 45 플러스 150 마이너스 0 해주시면 105m 나오게 돼요. 105m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105m 맞죠? 105m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3, 3, 9, 45 오케이 105m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3번. 그렇다면 쏘아 올린 후 8초 동안 물체가 움직인 거리. 8초 동안 저거는 우리가 0부터 8까지 저 속도식의 절대값을 적분해주는 거기 때문에 0부터 8까지 저 50-10t 요거 하는 거잖아요. 요거 저거 계산해주는 건데 그 속도의 부호 변화를 확인해야 되다 보니까 이 절대값 안에 있는 함수를 그려놓고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양수인 범위, 음수인 범위 아까까지 나눠놨었죠. 근데 잘 들어봐. 정적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함수와 이 함수와 x축에 이루는 넓이를 이 구간에서 구하는 거랑도 똑같은 거야. 뭐라고? y는 50-10t와 다시 얘들아 맨 앞에 이거 쓰자. 닫힌 구간 0,8 쓸게. 닫힌 구간 0,8 여기 좁다 씨. 에서 닫힌 구간 0,8에서 이 함수와 t축이 이루는 도형의 넓이 얘 구하는 거라고. 이거 닫힌 구간 0,8에서 저 함수와 t축이 이루는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야. 근데 내가 아까까지는 저런 말을 안 썼잖아. 근데 지금 갑자기 이 말을 쓰잖아. 아까도 그 움직인 거리 구하는 거 있었는데 내가 왜 얘는 저걸 쓰냐면은, 자 얘들아 봐봐. 우리가 결국 그 정적분이 넓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방금 전까지는 우리가 그 적분해야 되는 게 2차 이상의 식이야. 근데 얘는 지금 몇 차식 적분하는 거야. 이제 얘는 1차식이잖아 1차식 즉 1차 함수는 직선으로 그려지잖아. 그럼 이거 아니니 이거? 저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y는 50-10t니까 t가 0이면은 50 y절편이 50인데 50-10t 그럼 이런 식으로 함수가 그려지지 않겠니? 기울기 음수. 그리고 x절편 여기 5인 거 알 수 있고, 그리고 0부터 8까지 해야 되는 적분이니까 여기 정도를 한 8로 끊을게요. 여기 정도를 이제. 즉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되냐면 저 절대값 안에 있는 함수와 t축에 이루는 넓이 구간 0부터 8까지. 얘들아 여기 넓이 구하는 거야. 여기 넓이. 지금 저 실제 움직이는 거리가 저기 넓이 구하는 거랑 같은 거야. 그런데 저 도형의 넓이 이거 삼각형들로 이루어져 있는 넓이니까 굳이 적분을 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원래 하던 삼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는 게 더 빠르다 이거야. 계산하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 곡선이 아닐 때 있잖아. 곡선은 우리가 넓이 구하는 걸 모르잖아. 적분을 직접 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직선이 나오는 그 정적분이면 함수를 그려서 그 삼각형 혹은 사각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삼각형이나 사각형이 도형의 넓이를 직접 구하는 게 더 빠르다 이거야. 그럼 봐볼래 이거? 지금 내가 뭐 절편 표시해 놨잖아. 그지?
여기 t에다가 8을 넣어주면 얘가 몇이냐면은 8 넣으면 마이너스 30 나오는 거 알겠니 얘들아? 마이너스 30? 그러면은 저 두 부분의 넓이 구하는 게 수월하지. 여기 길이가 몇이야? 5. 여기 50. 곱해주면 여기 몇이야? 곱하고 나누기 2 해주니까 125라는 넓이 나오겠고. 이거 마찬가지. 여기 이제 3이고 여기 실제 길이 30이니까 곱해서 나누기 2 해주면 45 나오니까 45. 둘이 더해준 몇이 답이 돼야 돼? 170이 답인 거야. 170. 굳이 정적분을 하지 않고도 이렇게도 답을 낼 수가 있는 거야. 1차식의 적분일 때만 가능하겠지. 1차식의 적분일 때만. 자, 이렇게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 이렇게도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자, 그래프 해석하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 앞 단원에서도 그래프 주고 해석하는 문제 있었거든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보시면 원점을 출발해요. 이런 거 잘 봐야 돼. 초기 위치가 0이란 얘기야. 초기 위치가 0. 초기 위치가 0이고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물체의 속도 그래프를 줬고 이제 보기를 확인해 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기를. 얘가 확대가 안 되네. 자, 봅시다. 근데 일단 얘들아 여기 이 유형을 풀 때는 뭘 좀 먼저 해보셔야 되냐면 방금 내가 얘기했지만 실제 움직인 거리 아까 구하는 거를 내가 직접 이 적분을 하지 않고 이 함수와 이 t축이 이루는 넓이로 구했잖아. 도형의 넓이로 구했잖아. 자, 일단 시각 구간마다 지금 다 1씩 차이가 나니까 1초 그 구간마다의 도형의 넓이를 좀 미리 구해놔. 도형의 넓이. 그래서 각 구간마다 도형의 넓이를 미리 좀 구해놔 얘들아. 도형의 넓이. 도형의 넓이를 이렇게 구해 놓으셔야 이제 저거를 문제를 푸는데 좀 이제 수월합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잘 들어봐. 이제 1초마다 이제 넓이를 써놓게. 0부터 1까지 이 넓이가 1이야. 삼각형 넓이니까. 넓이 구하는 거는 좀 빠르게 할게. 1초에서 2초 사이의 넓이 2분의 1이야. 2초에서 3초 사이의 넓이 2분의 1이고 3초에서 4초 사이의 넓이 2분의 1. 지금 나는 넓이니까 양수로 쓰는 거야. 4초에서 5초 사이의 넓이 1, 5초에서 6초 사이의 넓이 2분의 1. 이렇게 넓이를 다 일단 구해놔. 저걸 다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선지 확인해 볼게. 4초일 때 위치가 몇이냐라는 거야. 4초일 때 위치를 구하려면 이제 방금 전이랑은 문제가 달라. 방금 전까지는 식이 주어졌으니까 그 식을 이용해서 풀었지만 얘는 식이 아니라 그래프를 줬잖아. 자, 그래프로 해석해줘야 돼. 잘 들어야 돼. 지금 내가 뭘 또 적을 거냐면 그 시각에서의 위치를 내가 밑에 적을 거야. 위치를. 이 초마다의 위치를 내가 적을 거야. 위치인데 위치를 적을 겁니다. 자, 여기서 얘들아 잘 들어야 돼. 내가 말하는 거 잘 들어야 돼. 잘 들어야 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맨 처음에 초기 위치, 이제 막 움직이려고 할 때는 위치가 0이야. 일단 초기 위치 0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봐봐. 1초일 때 위치를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지금 0부터 1초일 때까지의 위치의 변화량 있죠. 위치의 변화량은 그냥 적분하는 개념이었잖아. 근데 0부터 1초까지는 지금 속도가 이제 t축 위에 있잖아. 양수로 나올 거 아니야. 적분해주면. 즉 0부터 1까지는 속도가 양수이기 때문에 위치의 변화량이 양수로 나오니까 0초일 때의 위치에서 이 변화량만큼을 더한 게 1초일 때의 위치야. 그러니까 얘에서 얘를 더한 게 얘 위치가 나온다 이거야. 1초일 때 위치가 나온다 라는 거야. 그렇게 해주면 돼. 그럼 1초일 때 위치가 1인데 자, 그 다음 2초 넘어갈 때 1초에서 2초 사이에 위치의 변화량이 2분의 1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2분의 1을 더해야지. 2분의 3이야. 2초일 때 위치가. 저 도형의 넓이를 가지고 위치의 변화량을 계산하는 거라고. 그 다음에 3초일 때 위치. 2초에서 3초 넘어갈 때 도형의 넓이가 2분의 1이니까
저 도형의 넓이만큼 위치가 변한 거라고. 2분의 1을 또 더해. 그냥 2가 돼야지. 그냥 2. 이렇게 쓰는 건데, 그 다음에 주의할 게 있어. 이제 3초에서 4초 넘어갈 때는 도형의 넓이가 2분의 1인데, 이번엔 T축 아래에 있잖아. 그러면 그 위치의 변화량은 그냥 속도를 정적분하는 거였잖아요. 이거 3초일 때부터 4초일 때까지 속도를 정적분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 마이너스 2분의 1. 왜? 아래에 있으니까. 정적분한 게 양수가 나오면 T축 위에, 음수가 나오면 아래라고 얘기했어. 얘는 아래에 있으니까 위치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어서 여기서 2분의 1을 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거는 빼야 되니까 여기서부터는 색깔을 그냥 바꾸자. 뺐으니까 2분의 3으로 쓸게. 빨간색으로 색깔을 좀 구별할게. 근데 그 다음 구간도 보면은 항상 속도가 밑에 있지 않니? T축 밑에? 위치의 변화량이 다 음수로 나온다 이거야. 음수로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1을 더 빼. 5초일 때의 위치는 2분의 1. 5초에서 6초 넘어갈 때 2분의 1을 더 빼니까 6초일 때 위치가 0이 되는 거라고. 자, 저런 식으로 위치를 작성해 볼 수가 있어. 저런 식으로. 이렇게 작성하는 거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자, 그럼 문제를 보자. 기억. 4초일 때 물체의 위치. 4초일 때 지금 2분의 3 나왔습니다. 맞는 설명이야. 얘는 맞는 설명. 그 다음 니은 운동 방향 여부인데, 운동 방향은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지점을 확인하라고 했어. 그 지점이 1초는 아니야, 얘들아. 알겠지? 근데 3초에서 바뀌고 3초만 해당이 되니까 한 번 바뀌어야지. 한 번. 틀린 거야. 디귿. 6초일 때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지느냐. 이거는 위치의 절대값이 가장 큰 거 찾는 거야. 음수까지 고려해줘야 되니까. 자,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느냐. 이거는 한번 써봅시다. 이제 위치의 절대값. 위치의 절대값이 가장 클 때를 물어보는 거지. 위치의 절대값이 가장 클 때. 저걸 물어보는 건데, 근데 지금 위치가 가장 클 때가 요때네. 2분의 3인 순간이, 2분의 3이 아니고 2인 순간이 가장 위치가 크네. 2인 순간. 그러니까 이때가 답이네. 3초. 이게 틀렸죠. 3. 틀린 것으로 보시고. 그 다음 리을. 물체가 출발하고 나서 처음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 처음 정지할 때가 얘들아 1초야. 1초. 1초일 때 속도의 부호 변화가 일어나진 않지만 그래도 속도가 0인 순간이긴 하니까 잠깐 멈춰 있긴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처음 정지할 때 t가 1일 때 얘기하는 거고, 그때까지 움직인 거리. 얘들아, 움직인 거리도 한번 계산해 놓을게. 그 0초에서 1초일 때까지의 위치의 변화량이 1이야. 그럼 1만큼 움직인 거야. 실제 움직인 것도. 그래서 얘도 맞는 설명이야. 맞는 설명. 근데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 만약에 문제에서 3초에서 4초까지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으면 2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고, 3초에서 4초일 때의 위치의 변화량을 물어보면 그때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까지만 좀 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위치도 적었지만 그 시각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도 좀 여기다 써놓을게. 움직인 거리. 여기다가 좀 써놓읍시다. 움직인 거리까지. 그 시각일 때까지 움직인 거리도 써놓을게. 움직인 거리도. 근데 움직인 거리가 어떤 개념이냐면 속도의 절대값을 해서 계산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이 넓이를 그냥 다 더하는 거랑 똑같아. 윗넓이, 아랫넓이를 그냥 다 더하는 거랑 똑같아. 그러면 0초일 때는 현재 안 움직였고, 1초일 때까지는 1 움직였고, 2초일 때까지는 2분의 1을 더 더해가지고 2분의 3. 3초일 때까지는 2분의 1을 더 더해가지고 어떻게 돼야 돼 이게? 3초일 때까지는 2분의 1을 더 더해서 2가 나오고, 그 다음에 4초일 때까지 이 아래에 있지만 움직인 거리를 구할 때는 얘를 플러스로 처리해줘야 되니까 그냥 2분의 5. 4초에서 5초 넘어갈 때 위치의 변화량 마이너스 1이지만 움직인 거리에서는 플러스로 처리해서 플러스. 5초에서 6초일 때도 위치의 변화량이 2분의 1이지만 플러스로 처리해서 얘는 4. 이렇게 나오는 거야. 각 시각에 따른 움직인 거리도 저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 근데 이 시각은
0초일 때부터 누적한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0초일 때부터 누적. 저렇게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